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잘들 쉬셨나요?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어제와 동일하게 또 일찍 출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 08시까지 또 가야 되고요. 또 08시에 가서 이제 동료와 발전소 쪽으로 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사용점검사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힘듭니다. 계속 늦게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이게 유틸리티가 커지면은 이제 관리해야 될 포지션들이 전기 엔지니어들, 전기 기술자들이 관리해야 할 포지션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인력은 적은 상태에서 많은 양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제 건설공사 중에서도 여러 조직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핸들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검사 자체는 그냥 이렇게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준비하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시운전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 부서도 있고, 시공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관리 부서도 있고, 이게 막 여러 군데 막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자격증 합격 비법 3탐 마지막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자격증 저는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고, 이거 제가 이제 써왔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써왔던 방법 중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격증 공부 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땡땡땡땡을 생각하라. 이거는 긍정의 이제 땡땡땡땡이 뭐냐면요, 긍정 표현이에요. 긍정 표현. 이 긍정 표현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긍정 표현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자기 자신을 자극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저는 학생 때도 자격증을 따보고 그다음 직장 다니면서도 따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너럴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 때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학생 때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5시에 출퇴근을 맨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그 적은 월급 갖다 저한테 등록금을, 이거 생활비를 보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안쓰러웠어요. 물론 아버지도 이제 버셔갖고 적은 월급 갖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공부할 적에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이 버신 돈을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야, 우리 어머니도 새벽 5시에 출퇴근 하시는데, 그리고 일을 열심히 벌어 오시고 하는데, 아파도 가시는데 내가 공부를 포기하면 되겠어? 이 자격증 하나 꼭 따자 라는 자극을 매 순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고 싶지 않은 순간마다 자극을 했던 거였었죠. 학생 때는 그렇게 했고요. 이제 커가지고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식들이 있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조금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극 주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극을 저에게 주냐면요, 제가 이제 근래 마지막 이제 공부했던 게, 이제 취득을 했던 게 이제 가스 기능장이었어요. 2년 남짓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 전기 전공자잖아요.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때 당시 큰애가 있고,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둥이가 이제 지금은 이제 3살이에요. 3살. 이제 갭이 되게 많이 나죠. 근데 그때 한참 공부할 적에 막둥이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출산까지 나오는 과정에 이제 가스 자격증을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늦둥이를, 막둥이를 낳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격려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 이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이 자격증을 못 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도 찍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그 와이프가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는 그 애기 좀 케어해 줄 테니까는 공부하라고. 근데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갖고 회사,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회사가 그렇게 막 바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술 먹는 시간 빼고는 퇴근해서 오면은 애를 안고 이제 분초를 다 쪼개놓은 걸 가지고 들어가지고 제가 졸음이 올 때까지, 보통 한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졸음이 올 때까지 이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졸음이 오면은 핸드오버를 와이프한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차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2차를 저는 3번 만에 붙었어요. 진짜 어렵게 붙었죠.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좀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술도 좀 많이 먹는 거였었고, 술 먹고 와서도 했었으니까 그런 자극을 저는 이제 준 거예요. 아,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게 애도 보고 있는데 빨리 따서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힘든 걸 자기가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공부하는 거를 이제 케어해,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야, 실망을 저버리면,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겠다. 갖고 애 안고 새벽 2시까지 한 거였어요. 그때는 뭐 50이 이럴 적에 조금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고 숙이고 해서 눈으로 반복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가서 쓰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합격 비법 3탄은 자기 자신에게 그 긍정 사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을 자극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저같이 나이가 좀 이제 중년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극이 웬만하면 잘 안 돼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긍정 자극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서 그 책을 보기 싫을 때마다, 힘든 순간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순간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극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자격증을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따야 돼요. 아니면은 그 시작을 하지 마야 돼요. 왜냐면은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한 시간을 환수하는 방법은 자격증을 합격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공부할 적에는 그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 안 되고, 목표를 정확히 선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영상을 보면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 1에서 3탄까지 제가 그 써왔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극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실 적에, 특히 직장인들은 너무 무리하시면서 급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그 회사 일에 과로한 상태에서 집까지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에 의해서 저희가 하늘나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해서 죽기 살기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회사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무리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무리해서 했다가 저도 제 명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텐션을
좁다 넓혔다 뭐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자격증을 저는 2년 정도를 보고 해요. 2년에서 3년. 뭐 그거는 뭐 어떤 자격증도 똑같아. 기술사든 기사든 기능장애든 뭐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자격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노후를 위해서, 제 영상에서 보시면 노후를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를 제가 이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또 흥미롭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전기 그 엔지니어가 또 뭐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뭐 사회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인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자격증 합격 비법 3탄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합격을 할지 말지가 달려져 있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합격필이 와요. 합격필이 쫙 와요. 와,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합격에 대한 느낌이 딱 옵니다. 야, 이 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이야.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느낌까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관연도 문제를 풀잖아요. 풀어봤을 적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이제 70점 이상 그 합격 그 점수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 시험을 보서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해요. 그러니까는 힘내시고 60점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용하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잘 나오고 연결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와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이상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